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 우리가 이걸 나오겠다 말하면 진짜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이야기니까 나왔으니까. 예, 우리 절대로 막 우리가 뭐 이걸 예치겠다 막 이딴 식으로 또 프레임 씌우고 틀리면 적중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걸 공부를 알아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도 꺼내지 말고. 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고 쌤도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예, 그게 뭐였죠? 양자의 관리 순 두 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참 이게 이제 EBS 나왔다는 얘기죠? 네, EBS 나온 지금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권이 있는데 두 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 다 6월에도 안 나오고 9월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EBS에서는 두 번 다 나왔는데 6월에도 피해갔고 9월에도 예, 피해갔어요. 6월도 9월도 시험에는 안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EBS를 집중하라고 정부에서 말했고 누구도 말하고 있다면은 나올 확률이 있다. 이게 확률이네 결국에는. 네, 그렇죠. 네, 확률이네.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죠 사실. 예, 그걸 대놓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당이고 확률 결국에는 확률의 싸움이네. 예,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것만 제가 근데 양자역학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생각하는 걸로 어떤 내용 나왔어요? 예, 처음에 더 브로이가 나왔습니다. 예, 더 브로이가 그 우리 들어보 했잖아. 예, 했죠. 예, 물질도 파동과 이제 입자를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질량 프랑스 학자. 예, 전자가 물질이죠. 응. 전자가 원래 입자죠. 응. 질량이 있으니까. 근데 전자가 입자의 성격이 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예.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근데 그 파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진폭 있잖아요. 이렇게 진폭, 주기, 진폭 이런 게 있죠. 입자는 그냥 알갱이고. 그래서 그럼 그 진폭은 얼마일까 이런 거를 이제 구하는 방정식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오,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근데 일단 슈레딩거는 우리는 고양이까지 알고 있고.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일단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걸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 전자가 가지는 물질파인데 그 물질파는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한 축구공 정도 될수록 파장의 그러한 성격을 좀 덜 가진다라고. 맞아요. 반비례하죠. 예, 그거도 우리 했잖아. 반비례 해가지고 파장이 크면은 이제 입자가 자, 네, 그것도 성격은 사실 그것도 확률이고. 예. 입자의 성격은 작아지고 그리고 전자처럼 아주 질량이 작으면은 파종은 파동의 성격은 커진다. 커지고. 예, 그게 방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방정식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도 방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리 2에 있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그게 결국 위치의 불확정성과 그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근데 서로 이제 우리가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그 입자와 파동의 불확정성,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위치와 속도, 네,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파트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 파트는 다른 파트야. 그러니까 이쪽에 입자와 그다음 파동 불확정성, 그다음에 운동량과 위치의 불확정성. 예,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야. 이거는 거시 미시가 약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물리2 교과서에도 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이 나왔어? 예,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그냥 함수로? 방정식은 뭐 간단하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A 플러스 뭐 B는 뭐 C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A 곱하기 B는 8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면은 A는 위치의 불확정성이라고 하고 B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잖아. 작아지겠죠. B가 커지면은 A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어느 한 가지가 커지면은 다른 한 가지는 작아진다. 대신 그건 확률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걸 나타낸 식이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겠는데. 예. 네, 근데 갑자기 보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이미 평가원에서 여러 번 한 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안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게 또 역시 그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이렇게 광자가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크잖아. 그걸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지. 이게 크니까. 하지만은
미시라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를 보면은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렇지. 제 광자와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러한 거시계와 미시계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거를 우리 그것도 했었고 뭐 벌레를 보느냐 뭘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때 사과 얘기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했던 건데 방정식이 나왔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거고. 나도 알겠어. 예, 대신 뭐 반비례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수능 완성에서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슈레딩거가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원자 안에 있습니다.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그렇죠. 핵이 있고 주위에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잖아. 그렇죠. 전자가 돌죠. 근데 이 그 전자 위치를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이 원자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자 안에 아무튼 전자가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관찰?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자가 파동이라고 했죠. 파동이란 말은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결국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실제로. 아니 뭐 하고 있는데 문을 저딴 식으로 그냥 쿵쾅 닫고 싸가지. 예,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파동처럼 이렇게 물결을 타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물결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전자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원자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그 파동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진폭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입자는 안 돼? 슈레딩은 입자설을 말 안 했다기보다는 슈레딩거는 파동 전자 같은 작은 물질은 파동의 성격을 더 많이 띠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슈레딩거가 작은 거니까 파동 성격을 많이 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이 전자 안에서 과연 파동이 어떻게 원자 안에서 전자가 파동이었는데 파동처럼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파동이면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진폭은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게 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원자 안의 전자는 궤도를 도는데 그거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 걸로 판명이다. 그래서 지금 슈레딩거랑 그쪽 하이젠베르그 학파가 이렇게 저걸 싸운 게 되게. 그래서 슈레딩거는 떠났다 했잖아. 근데 슈레딩거가 이 방정식을 만든 것 자체는 굉장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 또 노벨 물리학에서 탔고요. 슈레딩거는 결국에는 불확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근데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이 방정식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진폭 파동이면은 진폭이 있거든요. 맨 위랑 맨 아래 사이의 그 길이, 그 진폭이 허수로 나온 겁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허수라는 거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걸 허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수는 이때까지 우주 내에서는 없잖아.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수학이라는 그 체계에서 수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수입니다. 허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a제곱은 음수. 마이너스 2제곱은? 그러니까 살살살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되죠. 그럼 그 음수가 없잖아요.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우리 지금 유튜브 촬영 중. 저쪽 반대편으로 가세요.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도 이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든 것 같은데 해가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진폭이라면은 길인데 그 길이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고? 그 조금 아니 근데 어떻게 수학적으로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아무튼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복잡하니까 물리 교과서에서도 그만큼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틈을 막스 보론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치고 들어가서 방정식 만든 거 어썸 굿이야. 아니야. 네가 생각한 게 너는 그 방정식의 그 해가 실제 진폭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허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해서 아무튼 실수로 만들어서 만든 그 실수가 뭐냐면은 그 원자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면 되는구나.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그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했었지. 결정론이라고 말하는 근데 그거를 슈레딩거가 인정했어?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물리학 역사에서 확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달이 여기 확률과 그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 저기 있을 확률이 틀리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막스 보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그렇지. 관찰을 하는 순간 어느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게 인간의 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인만이 말한 게 그게 양자의 각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을지의 확률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은 어느 한 위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잖아요. 그럼 관찰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그건 모르지. 이렇게 말하니까 관찰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모르지.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지. 야, 그 말이 된다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러니까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나온 과정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게 해가 허수가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막스 해가지고 모론이 치고 들어가서 확률이야. 네가 말한 거는 진짜 그 파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그 원자 안에서 발견될 확률. 근데 그거는 막스 모론이 인정을 했어? 그 방정식에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하면은 확률이 나온다는 그거는 이제 그걸 막스 모론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정설로 됐어? 예, 그렇죠. 이거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물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슈레딩거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리색이 어떻게 확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랬다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사실은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슈레딩거가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럼 관찰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반은 살았고 반은 죽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뭐 언젠간 더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가 수능 완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닥치고 계산하라는 게 그게 토마스 쿤이 했네. 칼포퍼. 토마스 쿤. 토마스 쿤 거. 네. 닥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수능 완성이 나왔습니다.